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면접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이제, 제가 소제목을 가장 성공했던 경험, 이렇게 달았는데, 그 두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장이. 그래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은 결국 가장 성공했던 경험을 묻는 것이다. 예,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문 예시를 보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힘들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함몰되면 안 돼요. 그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걸 잘 극복해내서 아주 가시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에서는 말씀을 하셔야지 힘들기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대답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질문이 다른 단어들로 묻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성공했던 경험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하려고 했던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 즉 성공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성공했던 경험, 가장 열정적인 경험,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이에요. 가장. 베스트 사례를 쓰란 얘기예요. 가장. 예. 그러니까 그 성과가 좋았던 경험을 쓰는데 힘들었지만 극복해서 성과가 좋았던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베스트 경험이어야 된다. 가장. 그래서 사실은 가장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베스트 경험을 써라.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경험을 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이기 때문에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되게 굵직하고 묵직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 자소서를 읽을 인사 담당자나 혹은 나를 면접할 면접관이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성공했다는 사례가 겨우 이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답변했을 때 반문한다던가 저에게. 이게 가장 성공했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례를 선택해야 돼서 제법 굵직하고 묵직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사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누가 중요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에 뭔가를 많이 하면서 그런 굵직한 사례들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인데 그 이유 없이 열정적으로 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why가 되게 중요하죠. 예. 도대체 왜 그 일을 열정적으로 시작했는지, 예, 시작 포인트에서, 예, 왜 그 일을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 일을 하게 된 의도, why, 계기, 목적,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지, 예.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어때요? 좋은 아주 그 무게감 있는 성과가 났겠죠? 그런 가시적인 성과. 이것도 쓰셔야 되고 또 자소서 쓰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대답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어떤 역량이 발휘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뭘 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예, 뭐 한 대여섯 줄 정도 정리하셔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자소서 쓴다면 훨씬 더 길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좀 더 짧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소서의 내용보다는.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자소서에 쓰라고 한 내용을 면접에서 많이 질문합니다. 자소서에 성공 경험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게 반드시 왜 내가 그걸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의도, 계기, 목적 간단히 쓰시고 한 줄 정도로, 간단히 한 줄 정도로 말씀하시고, 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간단히 얘기하시고, 성과 얘기하시고, 발휘된 역량. 성과나 발휘된 역량은 한 줄 정도씩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서너 줄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한 6줄, 7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감 있는 사례, 묵직한 사례를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감 있는 사례가 그럼 어떤 사례가 좋으냐? 그러면 직무 관련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턴십 같은 사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에도 인턴십 보통 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턴십 하면 2달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체험형 인턴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환형 인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 중에서도 인턴십은 단연코 최고의 경험이고 가장 묵직한 사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 달,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뭐 한 달 정도 과거 경험을 보면 한 달 정도 뭐 해외 배낭여행 갔다 왔다. 이런 거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도. 그럼 어때요? 말도 그런 걸로 하면 되겠죠. 자소서에 쓴 내용을 간단히 구두로 정리해서 말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공모전인데 가급적 좀 굵직한, 그쵸? 직무 관련 공모전에서 입상했던 수상한 경험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대내외 활동을 통해서 뭔가 큰 성과를 냈던 경험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구두로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면접 질문에 대해서. 그랬을 때 면접관을 납득시키고 면접관이 수긍할 만한 그런 어떤 사례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대학교 생활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경험, 가장 성과가 났던 경험,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 경험,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으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관이 어느 정도 설득당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사실 자소서에 보통 쓰게 되니까 그걸 좀 간단히 정리해서 구두로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굵직한 사례, 아직 그 취업까지 좀 시간이 남으셨다면 굵직한 사례를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